네, 안녕하세요. 최원전입니다. 자, 오늘은 월 300 받는 농지연금, 경매로 준비하는 방법 총정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농지연금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농지를 싸게 살 수가 없다면 저는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농지연금을 우리가 신청을 할 때 담보가치를 인정을 받게 되는데 보통은 감정가의 90%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가의 100%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싸게 매입하지 않고 일반 매매로 농지를 샀을 경우에는 농지연금으로 던지기 아까울 수도 있고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매로 준비했을 때는 이 낙찰가율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고 실제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농지여도 그렇게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준비를 해서 반값, 적어도 반값 이하로 준비를 한다면 농지연금은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이 통계 자료입니다. 21년도 연금 종류별 수급 현황을 나타내는 통계청에서 발행한 자료인데 연금 종류별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연금을 받고 있고 수급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를 나타낸 표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그 연금액이 작다라는 거죠. 두 개 합쳐서 한 60만 원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외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준비를 잘 하시는 분은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준비를 잘 못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연금을 받는 액수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이 내 집 또는 내 토지를 담보로 받는 연금인데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 집을 담보로 받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액수를 받을 것 같은데 한 91만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7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는 거죠. 21년도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더 많은 액수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지연금이야말로 가장 실제로 큰 액수의 연금을 받고 있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농지연금의 장점은 바로 이 고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22.7%이기 때문에 5명 중에 1명은 이미 200만 원 이상을 넘게 받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종신정액형으로 받을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평생 사망시까지 2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연금 준비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농지연금의 장점은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강조를 하지만 저는 한 10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연금의 액수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매 토지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싼 가격으로 농지를 매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저와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30%대에서 낙찰을 받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받으면 6년이나 7년 정도가 지나면 자기 자본을 회수하게 됩니다. 즉 초기 자본은 들 텐데 7년 동안 연금을 받게 되면은 초기 자본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게 된다는 그 얘기고 67세, 68세부터는 자기 자본 없이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시 인출형이 아직 있다면 제가 계산을 해보면 거의 무자본으로도 월 200만 원에 가까운 연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연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게 농지가 경매에서 굉장히 낮은 낙찰가율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낮다고 해서 무조건 사면 안 되겠죠. 농지연금에 활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낙찰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런 모든
경매를 통해서 농지를 매입하는 방법이라든가 토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인이 되는 방법, 이런 모든 정보를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원데이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특강을 한번 들어보시면 전체적으로 인적 조건은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그 다음에 토지 경매에서의 농지는 어떻게 분석해서 낙찰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신청 폼 작성하기가 있는데 거기서 신청을 하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자,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만 정리를 하고 있고 이해만 한다면 이 흐름으로 농지연금을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 페이지가 모든 걸 다 나타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공개를 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경매지에서 농지를 먼저 검색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그 전에 농지연금이 어떤 제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경매지에서 농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자, 경매지에서 나오는 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농지에 대해서 경매 그 실사를 갔던 보고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괜찮은 농지인지를 한번 쭉 보시고 괜찮은 몇 개의 농지를 좀 선별을 해 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 디스코라는 앱과 토지 이음 땅이야라는 앱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농지 분석을 이런 순서대로 또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진입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사실은 최근에 가장 핫하다고 해야 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매년 농지연금의 가입 조건이 갱신이 되고 있는데 이 농기계 진출입이 불가능한 농지를 농지연금에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한 농지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 진입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정말로 콘크리트까지 잘 준비된 그런 좋은 도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농지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을에서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현황도로 또는 진입로가 있다면 그 부분으로도 충분히 진입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권리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 명도라는 과정이 보통은 없기 때문에 권리 분석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권리상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입지 역시도 중요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농지를 사놓고 2년은 보유를 해야 되고, 보통 영농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사놓고 한 5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일찍 사놓고 오래 기다리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지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봉의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에 낙찰받았던 그 낙찰가율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 기본적으로 농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농지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일반적인 시골의 그런 농지들도 공시지가를 보게 되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상향하는 게 디폴트 값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입지적으로 만약에 좋은 그런 농지가 있다면 그런 농지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런 관점에서 입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최저가가 감정가 대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낮다라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요. 조금 높아도 그 공시지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공시지가 관점에서 이 최저가를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작이 가능한지 여부 이런 부분도 가능한 이 디스코라든가 땅야라든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면 좋겠죠. 자, 여기 이 농지 분석을 통해서 몇 개의 농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임장을 가야 됩니다. 임장은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경작이 가능한지 여부 이거 가장 중요하고 실제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진입로 부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주변 지역의 분석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농사를 만약에 짓고 있지 않고 있다. 휴경을 중이다. 그러면은 이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물을 대거나 물을 빼는 그런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잘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임장을 통해서 농지가 몇 가지 추려졌다. 그러면은 농지증을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농지증은 입찰하기 전에 무조건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내가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내 주변의 농지를 입찰을 할 때는 그분이 만약에 농업인이라고 하시면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농지연금을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근로자일 수도 있고 자영업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럴 경우에는 심의 과정을 거칠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만약에 거리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거리가 가까운 지역의 농지라면은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서울 사람들이 뭐 충청남도의 농지를 소유하려고 한다 그러면 심의 대상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 심의 대상의 기간이 2, 3주 정도는 걸릴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심의에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낙찰을 받아 놓고도 농지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보증금이 이제 날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증을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이 경영계획서를 얼마만큼 잘 쓸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농지증까지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입찰을 하기 전에 농지연금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 농지 감정가가 적절한지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공시가보다 낮은 농지라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좋은 농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감정가가 약간 보통은 감정가가 공시가의 1.6배에서 2배 정도 이 정도가 될 텐데 거기서 조금 벗어나 있다면 이 감정평가를 정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감정평가사가 있다면 그분을 통해서 의뢰를 해도 되고 그 농협을 통해서 탁상감정을 의뢰를 해도 됩니다. 방법적으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게 돼서 만약에 폐찰이 되면은 이 첫 번째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잔금과 소유권 이전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100% 농사를 다 지을 거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이 농사를 지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 마을에 계시는 분들과 어떻게 해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농사를 지어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은 좋겠죠. 원래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100% 다 농사를 못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조금 도움을 받아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작 협의를 잘 해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 제일 마지막이 이제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체를 등록을 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예를 들면 농지 대장이 있겠고 그 두 번째는 그 농자재 구매 영수증 그다음 세 번째는 이장님을 통한 용농사실 확인서 이 세 가지를 잘 발급을 받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은 보통 한 달 이내에 문제가 없다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농업인이 되고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하나하나 빠짐없이 굉장히 다 중요합니다. 경영체 등록을 아무 문제 없이 해야 되고 경작협의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농사를 처음 이렇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농사에 대한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어갈 수 있느냐, 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농지 분석, 경매지에 나오는 농지 분석이죠. 아무 문제가 없는 농지를 받아야 됩니다. 싸다고 해서 무조건 받게 되면은 그 농지는 출구가 없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경매지에서 싸게 농지를 받아야 되고, 그렇다고 아무 리스크가 없는 그런 농지를 받게 되면은 농지연금으로 좋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 자본이 많이 들고 연금은 적게 된다면 그만큼 농지연금은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증 발급이라든가 임장 이런 부분도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농지를 매입을 해 가면 됩니다. 또 이 중에서 농지연금론 농지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간략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경매 사이트 통해서 농지를 검색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경매 사이트 정보로 대략적인 내용을 체크합니다. 권리사항에 문제는 없는지. 사실은 권리 부분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입찰 일정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 경매 어떻게 보면 보고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사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농지를 쭉 추린 다음에 디스코를 통해서 토지의 위치라든가 주변 상황, 옆에 인접한 필지의 상황들, 그 다음에 진입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고, 주변 입지 역시도 디스코에서 잘 나와 있고요. 무엇보다도 주변 토지의 소유주, 그 다음에 지목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디스코라는 앱을 잘 사용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토지 분석을 잘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의 관계, 그 다음에 도로 접합 여부, 토지 이용 계획의 저촉 여부, 그 다음에 공시 가격 이런 부분 모든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디스코는 정말로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음 사이트에서 토지 이용 계획과 도시 계획을 확인을 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사실은 농지는 농지로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도시 계획이 잡혀 있는 그런 농지들은 사실은 농지 연금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땅야 사이트에서 최근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매입한 땅의 가치보다 실제로 어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 매물이 나와 있는 매물들은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면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매물이나 실거래가보다 굉장히 낮게 낙찰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매매로도 한번 출구를 생각을 해봐도 좋을 수 있는 그런 농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를 확인해서 감정가가 적절한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감정평가서를 볼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다면은 이 공시지가 기준에서 생각을 해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은행의 탁상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감정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토지 자체에 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지자체 담당자가 통화해서 해결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토지에 대해서 분명히 리스크한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가 없다라는 판정이 딱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입찰을 하면 됩니다. 모든 경매 농지가 싸게 유찰이 될 경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입찰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 이렇게까지 유찰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입찰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전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특히 이 농지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어떤 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설명드렸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보시면 익숙해지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토대로 하나씩 하나씩 농지를 찾아보고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